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한 잠수함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한층 더 강력해진 장보고 3 배치 2의 3번함 건조가 시작된 것인데요. 장보고 3 배치 2는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는 신형 잠수함의 최종 단계에 위치한 잠수함인 만큼 마지막 함정인 3번함까지 건조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 해군은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잠수함 전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완성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잠수함 전력이 아예 없었던 나라인데요.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 간신히 한국형 잠수함 사업의 승인을 받았고 이후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한 것이 한국이 갖추게 된 첫 번째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잠수함부터는 기술 도입 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전력화를 시도했으며 네 번째 잠수함이 되어서야 완전한 국내 건조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잠수함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한국군의 작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초기 도입한 잠수함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부품 교체와 정비가 시급했지만 그럴 때마다 독일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는데요.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았다면 노후화된 구형 잠수함들의 작전 공백으로 한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며 장보고 3 배치 2의 모든 잠수함이 건조에 착수한 이상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의 잠수함 전력을 가볍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조차도 한국의 잠수함 전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전술적 역량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장보고 3 배치 2의 3번함 건조가 한국 안보에 불러올 전략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세 척의 3,6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하는데 총 3조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잠수함 한 척에 무려 1조 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1번함과 2번함은 본격적인 건조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며 지금까지는 3번함의 건조 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드디어 장보고 3 배치 2의 3번함 건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이 다시 한번 더욱 강력해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각국의 해군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네이버 뉴스 역시 한국의 장보고 3 배치 2 3번함 건조 소식을 전하며 해외군 전문 매체들도 한국의 신형 잠수함 전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보고 3 배치 2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전략적 강점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4개 더 늘어난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은 현대 잠수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장 시스템으로 전술적 유연성, 작전 능력 향상, 전투 지속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 척의 장보고 3 배치 2에 탑재된 10개의 수직 발사관에 사거리 500km의 현무포-10호, 잠대지 탄도미사일을 조합하면 동시에 30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통해 적성국의 주요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군은 임무 수행과 작전 대기, 유지 및 보수로 함정을 나눠 운용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세 척의 잠수함이 모두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겠지만 전시 상황을 가정하면 세 척의 잠수함이 모두 투입되어 뿜어낼 수 있는 화력은 그야말로 강력한데요. 한국의 최서북단인 백령도에서 평양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60km 수준에 불과하며 최동단인 독도에서 원산까지는 약 450km 수준으로 모두 현무포-10호의 사거리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 환경은 한국이 장보고 3 배치 2를 이용하여 북한의 심장인 평양을 타격하거나 주요 항구 도시인 원산을 사전에 타격한 후 해병대 상륙 작전을 시행하는 전술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매우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직 발사관이 6개에 불과하여 세 척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는 한 번에 18발의 잠대지 탄도 미사일 공격이 가능했던 만큼 장보고 3 배치 2는 1.6배 이상의 화력을 동원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록 핵탄두를 장착하지 못하여
일각에선 현무포-4의 위력을 과도하게 폄하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잠수함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은밀하게 날아오는 30발의 탄도미사일은 분명 적성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되는 전력이며 한국 해군의 화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직제로 함정을 운용하는 해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척의 전력을 신속하게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적성국과 전면전 상황으로 돌입한다면 삼직제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전력이 투사되겠지만 평시작전이나 국지도발 상황에서는 임무, 작전 대기, 유지 및 보수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삼직제의 틀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척의 함정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러한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으며 자칫 한두 척의 함정에 임무가 과중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속하게 3번함까지 건조에 착수하며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 해군의 임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작전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전략적 요소인데요. 또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말구평 소나 체계를 장착하여 탐지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장보고3 배치2에 장착되는 말구평 소나 체계는 828개의 소자와 138개의 채널로 운영될 예정인데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나의 96개 채널보다 약 1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잠수함에 있어 소나 체계는 그 어떤 요소보다 더욱 중요한 체계입니다. 심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은 육안으로 적을 관찰하고 교전하는 것이 아니라 음향 탐지 체계를 활용하여 적을 포착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즉, 잠수함에 있어 소나 체계는 사람의 눈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뛰어난 소나를 바탕으로 적 표적을 먼저 탐지하는 것은 작전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욱이 서해는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데다가 복잡한 해저 지형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잠수함 작전이 어려운 곳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북한의 해군을 상대로 교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난 소나 체계를 기반으로 적 표적을 먼저 탐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리튬이온 전지와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동시에 탑재함으로써 장보고3 배치2의 자망 시간을 최대한 증가시켰습니다. 비록 핵잠수함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자망 작전이 가능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자망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납축 전지보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거나 산소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도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탑재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두 기술을 모두 탑재하여 최고의 성능을 끌어낸 것입니다. 한 척에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적성국의 안보 위협에서 우리 영해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최대한의 자망 시간을 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전 세계의 어떤 잠수함보다도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증대시킬 것인데요. 한국은 이미 장보고3 배치2 이전에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에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이번함인 안무함이 북한의 잠수함 도발 사태를 가정한 훈련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안무함은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하여 어뢰로 격침한 다음 SLBM을 활용하여 북한의 주요 지상 표적까지 타격하는 시나리오의 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언제든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한 척에 6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그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SLBM만으로도 적성국의 도발 의지를 꺾는 효과를 불러왔으며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장보고3 배치2 잠수함 3척이 모두 건조가 완료된다면 그땐 한 번에 수십 발의 SLBM이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내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 도발을 자행하고 주변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만행을 응징하고 대한민국의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각에도 잠수함 전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강화된다면 북한의 구식 잠수함들은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순간 모조리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보고 3 배치 2의 후속 잠수함 논의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장보고 3 배치 3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강력한 잠수함 개발을 위한 노력을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압도할 전력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5일 영국 핵잠 화재 영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영국 해군은 그 이름만으로도 강력한 해군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국 표준주의 정책을 앞세워 2개국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더 우월한 해군력을 보유했던 영국은 전성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에 꼽는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인데요. 4척의 벵가드급 핵잠수함을 포함하여 아스투트급과 트라팔가급까지 도합 10척의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은 잠수함 강국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수치 재원을 걷어내고 그 속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의 영국 해군은 과거의 명성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8월에만 하더라도 영국 핵잠수함의 작전 공백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영국은 핵잠수함을 정비할 수 있는 드라이도크 시설이 부족하여 10척의 핵잠수함 중 6척이 임무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트라팔가급 잠수함인 트라이언프함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당시 기준으로 47일 이상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였고 그보다 더 큰 체급의 아스투트급 핵잠수함도 마지막 출항 이후 120일 이상 작전에 투입되지 못한 것이 밝혀지며 영국 핵잠수함의 위기설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해군은 모든 함정을 일시에 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 작전 대기, 정비로 나눠서 함정을 운용하긴 하지만 여러 정비 이슈로 인해 60%의 핵잠수함이 발목을 잡혔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지점입니다. 더욱이 핵잠수함은 긴 자망 시간을 보유하고 있고 적성국의 입장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시가 아니어도 수시로 출항하여 자망작전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자국의 안정성을 높이고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핵잠수함이 출항 자체를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영국 해군은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2030년대부터 취역할 예정이었던 드레드노트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영국의 핵잠수함 보강은 더욱 지연될 예정입니다. 특히 드레드노트급 핵잠수함은 영국이 도합 4척을 전력화하여 새로운 핵억지력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던 전력인 만큼 영국 입장에선 이번 사태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핵잠수함 전력이 흔들린다는 것은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크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언뜻 지리적 위치만 놓고 보면 유럽의 끝자락에 위치한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영국은 미국, 호주 등의 나라와 동맹관계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비단 오커스 동맹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이 대서양에 집중하고 그 대신 미 해군 전력은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전력을 투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말하면 조선소 화재로 인해 핵잠수함 확충이 지연되는 영국의 상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미국이 60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북중러를 모두 견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모두 합치면 40척에서 50척 규모에 육박하며 북한마저 핵잠수함 건조에 들어간 현 시점에서 미국에도 그만한 전략적 파트너를 충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는 호주의 전력은 아직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며 영국의 핵잠수함 보강이 늦어지는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2025년에 소형 원자로 개발을 진행할 육상 시험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잠수함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를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우라늄 연료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IAEA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라늄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은 핵 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핵연료를 다시 활용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새로운 농축 우라늄을 조달하거나 해외에서 연료를 구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라늄 연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우라늄 공급 문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어 동맹국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분명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진영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 운용 능력과 건조 기술력 역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다만 재처리 시설 등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와 정치 역학 구도 등으로 인해 한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확보하지는 못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던 영국이 계속해서 각종 문제로 흔들린다면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하고 각종 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발목을 잡는 규제와 정책 기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기존보다 더 큰 규모의 잠수함 건조에 착수했으며 군 당국은 여러 정황과 잠수함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성국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모든 족쇄를 해제해야만 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프랑스와의 연합도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인데요. 한국은 미국의 갑질이나 정치적 문제로 인해 무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프랑스를 활용하여 문제를 타개한 전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자위대 로비를 받은 미국이 하푼 미사일의 판매를 거부하자 프랑스로부터 액조세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한국군의 전력을 보강했고 이에 무기 판매 수익과 자국 방산 기업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미국이 뒤늦게 하푼 미사일의 구매를 승인함으로써 한국은 액조세 미사일과 하푼 미사일을 모두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활용한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전략적 유사성 측면에서는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한국은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핵잠수함 조선소 화재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이외에도 하나의 중요한 안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수함 조선소의 보안 문제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조선소 화재 사건을 두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파괴 공작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조선소 이외에도 러시아의 공작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건이 유럽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의 물류기지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대테러 수사당국이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에 착수한다면 주변 국가로부터 이러한 견제와 공작을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충분히 북한과 중국 등 인접한 적성국에서 비슷한 공작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련 시설의 방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잠수함의 전력화는 최소한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성국의 방해로 인해 전력화가 지연되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요. 영국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니 한국은 이를 본보기로 조금 더 탄탄한 대비 태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핵잠수함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 핵잠수함 도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구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보다 방산 기술력이 떨어지는 인도조차도 추가로 핵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는 핵잠수함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한국이 충무공의 후예라는 해군의 별명에 어울리는 강력한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